자, 시간이 돼가지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업로드가 돼야 되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원래 도와주시기로 했던 분이 아무래도 직장인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1회차, 2회차 제가 이제 영상 자료는 다 저한테 있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뭐 많이 편집도 아니고 간단하게 올려가지고 공유를 드릴 테니까, 이번 3회차까지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 영상 올라가는 건 조금만 기다려 달라, 곧 올리겠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PPT 파일도 거기에 이제 첨부할 계획이니까 기다려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좀 이제 그 세미나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는데, 너무 이제 저희가 다루는 텍스트에 전부 너무 많은 걸 다 넣으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피드백을 받고, 실제로 저희가 세미나가 1주, 2주 둘 다 2시간씩 했었거든요. 저는 길어봐야 1시간짜리를 계획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세미나를 이렇게 기획하고 이제 진행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약간 이거를 다 해야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제가 오늘 거부터는 좀 약간 이제 저희의 주제에 맞는 딱 그 부분만 이제 부분만 딱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시면은 논문을 따로 찾아 읽으시고, 아니면 메일로 저한테 관련해서 뭐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분한테 물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세미나에서는 모두 우리 세미나에 집중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걸로 그렇게 좀 이제 방향성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좀 미리 이 세미나가 이런 방향이나 또 이런 사항들이 있다 좀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편자 논쟁으로 보는 김재권 데이비슨 논쟁 3회차고, 오늘 저희가 다룰 텍스트는 이제 김재권의 비환원적 유물론의 신화라는 논문입니다. 철학과 현실사에서 나왔던 논문입니다. 자, 일단 먼저 이 논문, 비환원적 유물론 논문의 이 개요를 좀 약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김재권은 심신환원주의가 다양하고 복잡한 불일치와 복합성을 반영하는 이론을 추구하는 현대의 학문의 경향, 그러니까 현대 경향과 반대되어 보이기 때문에 선호되지 않는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재권이 이 논문을 쓸 때의 문제 의식이, 사람들이 환원주의하면은 그냥 일단 싫어하는 눈치를 보인다. 왜냐? 이 현대 경향이라는 게 되게 다양성을 중시하고 복잡하고 불일치를 존중하고 되게 복합적인 걸 반영하는 이론을 추구한다. 그런데 환원주의는 전혀 그 경향에 반대되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일단 환원주의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거의 약간 공포심을 갖는다, 그런 식으로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김재권이 이 심리 철학에 있어서 환원주의를 부정하는 흐름이 강해졌을 때, 또 거기에서 나오는 한 가지 포인트가 심신 환원주의를 포기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데카르트식의 이원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환원주의를 거부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물질적인 것과 대비되는, 그러니까 물질적인과 대비는 실체로서의 정신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또 현대적 경영 중 하나가 어떤 과학적 실제로 내지는 어떤 이제 그 물리주의,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물질적인 것뿐이다. 무슨 어떤 정신, 물질과 대비는 정신, 영혼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런 경향성도 있었기 때문에, 즉 넓은 의미에서의 이론론, 물리주의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지만 환원주의에 대해서만 거부감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주의는 지지하지만 환원주의에 대해서 거부한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비환원적 물리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신적인 것이라고 할 때 그 정신적인 것들은 실체로서 물리적인 것과 대비되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속성적으로 어떤 특성적으로 정신적인 것들이 있고, 그 정신적인 속성들은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정신적인 것은 정신적인 속성 그 자체로 자율적인 특성을 지닌다라는 것이 비언론적 물리주의의 기본적인 태제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심리적 개념들이나 속성들은 환영될 수 없다는 자율적 영역을 형성한다라는 게 이제 비언론적 물리주의의 이제 기본적인 주장인데, 자, 김재권은
이런 입장을 어정쩡한 입장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정쩡한 입장은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정말 단호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 논문을 쓰면서 목표로 하는 것은 이 어정쩡한 입장이 왜 이게 어정쩡한 입장이고 성립할 수가 없는지를 논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김재권은 정합적인 식물 관계에 대한 이론, 정합적인 식물 이론은 데카르트의 이원론, 환원주의, 제거주의 이 세 가지 입장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자,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자,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현대에는 거의 없죠. 그리고 제거주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정신적 속성이라고 불렀던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자. 그런 용어 자체를. 사실 정신적 속성이라는 거는 실제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잘못 붙인 이름일 뿐이다라는 입장인데 이것도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다? 그 가운데 있는 그나마 우리가 합리적이면서도 정합적인 이론은 환원주의밖에 없다라는 함축을 가지고 이 논문을 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총 이제 5장까지 4장인가 5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세미나에서는 김재권이 직접적으로 데이비슨의 이제 무법칙적 이론론에 제기한 논증을 제시한 이절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나중에 그 뒷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논문을 찾아 읽어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저나 이제 다른 분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충분히 이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김재권이 비언론적 유물론을 비판하면서 가장 유력한 입장으로 데이비슨의 무법칙적 이론론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무법칙적 이론론이 이제 비언론적 유물론의 한 가지 입장, 그 유물론의 입장 중 한 가지가 무법칙적 이론론이고, 이 무법칙적 이론론이 이제 비완원적 유물론 중에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무법칙적 이론론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은 이제 비완원적 유물론이 상당히 힘을 잃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재권의 논의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다룰 건데 시작하시기 전에 이 개요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혹시 그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따로 없으시면은 채팅이 올라왔었네요. 예, 인사말이었구나. 예, 없으시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데이비슨의 무법칙적 이론론을 이제 다루긴 했지만 한번 이제 간단한 기본 내용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했듯이 데이비슨의 무법칙적 이론론은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최소한 어떤 심적 사건들은 물리적 사건들과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심적 사건들이 이제 물리적 사건들과 뭐 괴리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인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원인과 결과로 연관된 사건들은 엄격한 결정론적 법칙이 지배를 받는다. 여기에서 엄격한 결정론적 법칙이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자연과학적 법칙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리적인 것과 심적인 것을 연결하는 엄격한 법칙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식물 환호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비스는 무법칙적 이론론의 새 원리가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자, 근데 왜 양립 가능하다고 왜 주장해야 되느냐?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원인과 결과로 연관된 사건들, 그러니까 인과관계 하에 있는 사건들을 엄격한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적 사건들은 물리적 사건들과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을 연결하는 엄격한 법칙 같은 것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심적 사건들이 물리적 사건들과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건 도대체 뭔 말이냐? 최소한 1이랑 1, 2, 3 다 참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데이비스는 그렇지 않다. 이 세 원리가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개별 사건들은 자,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
개별 사건들은 그 사건이 서술되는 방식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한 개별 사건에 대한 진술이 심적 수로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사건은 심적 사건이고, 사건에 대한 진술이 물리적 수로만 포함하고 있다면 그 사건은 물리적이라고 데이비슨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 사건 간의 인과관계는 언어적인 엄격한 법칙에 의해 규정된다고 설명하며, 그리고 이것은 원리 이제 2번 원리를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으로 재기술되는 방식으로 물리계 인과관계에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1도 충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재기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데이비스는 이런 재기술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이 동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동일성 관계를 환원 관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기술의 맥락에서 심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이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엄청 식물 법칙이 존재해가지고 이 둘의 동일성 관계를 보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심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으로 재기술되고 그 재기술된 물리적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이제 어떤 법칙 하에서 인과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제 넓은 의미에서 심적 사건이 다른 물리적 사건들과 인과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1번 원리가 충족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기술이라는 것은 엄격한 법칙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물리적인 것과 심적인 것을 연결하는 엄격한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제 3번도 충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비스는 본인의 이제 데이비슨의 무법칙적 이론론이 무엇이고, 그리고 무법칙적 이론론이 어떻게 이제 모순되지 않은 이론인가에 대해서 아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이거를 그림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자, 심적 사건은 재기술된 물리적 사건, 이 물리적 사건을 재기술을 통해서 이제 재기술된 물리적 사건과 동일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재기술된 물리적 사건은 다른 물리적 사건과 엄격한 법칙화해서 인과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심적 사건은 다른 물리적 사건과 이 재기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인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상호작용은 엄격한 법칙 하에서 이루어지는 인과적 연관과 구분이 된다. 자, 이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김재권은 무법칙적 이론론이 잘못됐다,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아주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김재권의 무법칙적 이론론에 대한 비판 논변을 제가 이제 좀 번호를 붙여가지고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 무법칙적 이론론에 따르면 우리는 법칙적 인과관계에 속한 두 개별 사건들의 심적 속성을 마음대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자, 지금 이 그림에 재기술된 물리적 사건이 있고, 이 물리적 사건 이 두 개가 법칙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무법칙적 이론론에 따르면은 이 재기술된 물리적 사건은 사실은 심적 사건이 재기술된 거고, 이 재기술된 거는 법칙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심적 사건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다른 심적 사건을 통해서 재기술됐어도 상관이 없어요. 즉, 이 심적 사건을 그러니까 이 심적 사건이 재기술된 물리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 사이의 법칙적 그 연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심적 사건 M1을 넣든 M2를 넣든 이 밑에 이 엄격한 법칙하의 인과관계에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위에 있는 이 심적 사건이 바뀌었는데 이제 물리적 사건도 변화가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원리 3번. 물리적인 것과 심적인 것을 연결하는 엄격한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리 3이 깨지게 돼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심적 속성을 마음대로 부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김재권은 데이비슨이 재기술이라고 부르게 심적 속성을 재부여, 이제 심적 속성을 마음대로 이제 재부여하고 재배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재분배죠, 정확히는. 자, 근데
심적 속성들을 재분배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데이비스 맥락에서는 심적 사건을 물리적 사건으로 재기술하는 것은 이제 범칙적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심적 속성을 부여하든, 즉 우리가 이 물리적 사건을 어떤 식으로 어떤 심적 사건으로 재구성하듯인가,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재기술된 물리적 사건에 대응되는 이제 심적 사건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밑에 법칙적 인과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가 참이라면 이가 참이라면 심적 속성들은 인과적 역할을 가지지 못한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법칙적 인과관계에서 제가 손을 들어 뭐 김밥을 집어 입에 넣었다라는 이 물리적 과정에 있어서 내가 배고픔을 느꼈다라는 심적 속성이 이게 있든 없든 내가 손을 들어 김밥을 집어 입에 넣었다라는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은 이 내가 배고픔을 느꼈다라는 거는 이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없었어도, 왜냐하면 이 법칙적 인과관계 여기에서 이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함축하지 않으니까 이 관계가.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무법칙적 이론론의 참이라면은 심적 속성들은 인과적 역할을 가지지 못한다. 인과적 영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논증이 되고 이렇게 주장이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때 그게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데, 그게 다른 것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데,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과적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게 존재한다고 이제 김재호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존재하는 대상이 어떤 인과적 역할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게 존재한다고조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게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자, 1부터 4까지가 모두 참이라면은 무법칙적 이론론은 어떻게 되느냐? 무법칙적 이론론은 심적 속성은 인과적 역할을 가지지 못하고, 자, 그리고 우리는 인과적 역할이 이제 가지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자, 결국 무법칙적 이론은 심적 속성이라는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심적인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제거주의를 함축한다라고 논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무법칙적 이론론은 이 정신적인 것의 자율성을 지키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거주의라는 함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재권은 무법칙적 이론론은 잘못된 이론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환원적 유물론,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잘못된 입장이라는 논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김재권은 데이비슨이 이야기한 재기술을 속성의 재분배로 이해하고 심적 속성을 어떻게 재분배하든 엄격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 물리적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는 변화하지 않음을 함축한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는 사실이라는 게 데이비슨이 재기술을 속성의 재분배라고 이해한 게 맞다는 가정하에서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데이비슨 입장에서도 이게 틀린 게 아닌 게 심적 사건이 재기술되는 것과 법칙적 관계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칙적 관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심적 사건이 재기술되는 바에 따라 법칙적 관계가 바뀌게 된다면은 애초에 환원 관계, 법칙적 관계가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재기술하는 방식이 이 법칙적 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데이비슨 입장에서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데이비슨이 본인이 말한 재기술이 속성의 재분배 같은 걸로 이해를 했느냐. 자, 그리고 정말로 김재권은 데이비슨의 무법칙적 이론은 일종의 속성 이원론, 그러니까 실체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뿐이지만 속성의 차원에서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은 구분이 되고,
정신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속성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김재권은 데이비슨의 무법칙적 이론의 속성 이원론이라 주장했고, 그리고 이 속성 이원론은 궁극적으로 데이비슨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제거주의를 함축한 이론이 된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김재권이 데이비슨의 무법칙적 이론론을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개를 한 건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나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면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는 김재권이 이 논문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인과적 폐쇄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만약에 데이비슨이 인과적 폐쇄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래서 모든 물리적 그 사건들은 물리적 사건에 의해서 다 인과관계가 설명돼야 된다는 이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제가 보기엔 데이비스는 김재권 비판을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도 어떻나요, 데이비스는? 자, 일단은 데이비슨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과적 배제의 원칙을 이제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는데, 자, 근데 이제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건 존재론에 있어서 김재권과 매우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 제가 뒤에 가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데이비스는 어떤 이제 김재권의 방식으로 인과관계가 속성 차원에서 이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사건 개별자의 차원에서 이제 인과성이 결정이 되고, 사건 존재로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존재자가 이제 개별 사건들이기 때문에 데이비슨 입장에서는 그 사건,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법칙적으로 기술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심리적 수로로 재기술하는, 이제 심리적 수로로 기술되는 거, 그 두 가지가 동일한데 심적 수로로 기술된 것과 이제 물리적으로 기술된 게 직접적으로 법칙적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심적 수로로 기술된 방식과 이제 물리적 방식으로 기술된 게 직접적으로 막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게, 그게 어떤 이제 인과적 배제 원칙에 의해서 심적 사건은 인과관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애초에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인과적 배제 원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론하지 인과적 폐쇄 원칙. 인과적 폐쇄 원칙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과적 폐쇄 원칙에 의해서 심적 사건들이 인과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를 합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서 더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혹시 이거 이제 다른 분들 혹시 그 질문이나 혹시 뭐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인과적 폐쇄 원칙을 받아들이면서 심적 속성들이 어떻게 물리적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과적 폐쇄 원칙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물리학적인 인과 질서 안에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어떤 심적 속성, 심적 어떤 실체, 속성 이런 것들이 들어갈 지위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데이비슨이 물리적인 것의 어떤 인위성, 그리고 인과적 폐쇄 원칙이라는 것의 어떤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르니까, 이미 한번 그거를 받아들이고 난 이상은 사실은 심적 속성이 물리적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차단돼 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으로서. 네, 그거에 대해서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데이비스는 애초에 심적 속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일단은 나중 가서 얘기하겠지만, 데이비스는 본인의 사건 존재론에서, 그러니까 개별 사건들의 기저를 이루는 속성이란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첫 번째로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제가 사실은 데이비슨이 인과적 폐쇄 원칙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도 좀 약간 이제 애매한 문제인 게, 사실은 데이비슨 본인이 물리주의자다.
본인이 이제 물리적인 것의 우선성을 지지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방식이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건들이 물리적 수로만으로 기술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인을 물리주의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물리적 사건으로 진술된 것들은 법칙적 이제 관계 하에 포섭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데이비슨 본인은 김재권이 제시한 이제 인과적 폐쇄 원칙이 잘못됐다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후대 학자들 중에서는 데이비슨 식의 그런 사건을 재기술하고 물리적인 것의 우선성이 김재권이 생각하는 인과적 폐쇄 원칙이나 아니면은 김재권이 생각하는 물리적인 것의 조건이랑 들어맞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김재권이 그것을 그러니까 데이비슨이 그 인과적 폐쇄 원칙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거나 비판을 써야 한다라는 입장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는 충분히 이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추가적인 코멘트나 질문 없으시면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재권의 비판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건데, 먼저 논변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타당하다는 형식적으로 타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일단 김재권 논변은 형식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면은 그 결론이 반드시 참인,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논리학에서의 그 기본이죠. 이제 전제가 모두 참일 때 결론이 참이면은 그럼 그 논증은 이제 타당하다. 자, 근데 문제는 김재권의 전제들을 데이비슨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데이비슨이 정말 김재권이 이제 주장한 이제 김재권이 논증한 대로 데이비슨이 본인의 이론을 구성했냐. 그리고 데이비슨은 명확하게 김재권의 논변이 잘못된 전제를 가정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사건들은 법칙을 예화하는가. 자,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사건들은 엄격한 법칙을 기초적 속성 내지는 범주로 가지고 인과관계를 맺는가. 두 번째로, 사건 존재론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존재적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에서 데이비스는 개별 사건들이라 그러고 김재권은 속성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도 김재권은 데이비슨이 얘기했던 이 2번을 사건들이 법칙을 예화한다. 법칙을 기초 속성 내지는 기초 범주로 사건들은 그 법칙을 예화하는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본인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근데 데이비스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인과관계가 법칙 하에 있다는 것은 예화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언어적이고 기술의 차원에서의 그렇다고 했을 뿐이다라고 명확하게 반대를 이제 김재권이 잘못된 전제로 자신을 비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A랑 B의 쟁점은 결국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은 사건들이 기저 속성들, underlying properties를 예화하는 것으로 속성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즉 김재권의 사건 존재론에 있어서 기본 단위는 속성이에요. 미시적 속성. 그러므로 김재권에게 있어서 데이비슨의 재기술은 속성의 재분배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왜냐하면 이제 재기술이라는 게 그 사건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격에 대해서 기술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성격이 달라졌다면은 분명히 속성을 재배치한 거다라고 이해를 했고, 그런데 그 속성이 재배치됐는데 법칙적 사건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은 그 속성은 효력이 없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데이비슨에게 있어서 사건 존재론의 기본 단위는 개별 사건들입니다. 즉 속성이란 사건의 기저에서 어떤 사건의 성격을 사건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어적인 것 수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데이비슨에게 있어서 물리적 사건과 심적인 사건을 이제 차이를 만드는 것은 거기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진술에 사용된 수로가 그러니까 물리적이냐 심적이냐의 차이에서 오는 거지. 그게 어떤 그 기저에 미시적 속성이 있어가지고 그 속성이 부여되고 물리적 속성만 이제 부여되어 있으면 그것은 물리적이고 심적인 속성이 부여되어 있으면 그것은 심적인 사건이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심적 사건을 물리적 사건으로 재기술하는 것이 물리적 사건들 사이의 법칙적 인과관계 진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심적 사건이 인과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왜 이런 식으로 따라 나오느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데이비슨 입장에서 두 사건 간의 인과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거는 그냥 그 자체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위는 속성이 아니라 개별 사건들이에요. 그것이 물리적 성격을 가지느냐, 심적 성격을 가지느냐는 기술의 차원에서 결정될 뿐이고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데이비슨 입장에서 물리주의라는 것은 모든 사건들이 물리적 수로로 기술될 수 있다. 물리적 언어로 기술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물리적인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데이비스는 법칙도 이제 앞서서 김재곤과 달리 기초 범주나 속성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기술된 사건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언어적 법칙이라고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비슨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것들이 인과관계를 맺을 때는 법칙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하지만 그것이 재기술을 통해서 이제 심적 사건과 물리적인 것이 동일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심적 사건이 다른 사건을 대해서 인과력을 지니고 있다. 이 사건이 다른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인과적 상호작용이라는 진술이 성립할 수 있다면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김재원이 생각한 것처럼 어떤 기조 속성이 변하면은 그 어떤 이제 이제 인과성이라는 게 속성의 차원에서 미시적 속성의 차원에서 결정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사건들 간의 관계가 있고 그 관계를 엄격한 물리적 법칙으로 서술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심적으로 서술하느냐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이 두 사건이 외적으로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 외연적으로 두 사건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성립한다면은 서술 방식에 따라서 심적이냐 물리적인 것이냐가 결정될 뿐 그것이 어떤 속성적으로 막 더 기초적이다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포착해야 될 사실은 김재권은 데이비슨을 일종의 속성 이원론자로 규정하고 속성 이원론의 규결이 제거주의라는 논증을 제시했고 만약에 실제로 데이비슨이 속성 이원론자였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정말 이제 김재권의 논증은 타당해요. 하지만 데이비슨은 자신의 사건 존재론 그리고 무법칙적 이론론에서 속성 개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론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맨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데이비슨과 김재권의 논쟁은 단순히 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어떤 식으로 관계 맺느냐에 대한 그런 이제 차원을 넘어서서 형이사학적 이제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데이비슨은 데이비슨은 사건 존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존재자는 개별 사건이다. 즉 보편자로서의 속성, 어떤 이제 개별자들의 동일성을 보증해주는 보편자로서의 속성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속성 유명론자로 규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반대로 김재권은 그런 보편자로서의 속성이 존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인과성이란 것도 그런 속성의 차원에서 미시적 속성의 차원에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속성 실제론자다. 보편자 속성 실제론자로 규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데이비슨 김재권의 논쟁이 단순한 이제 식물 논쟁을 넘어서서 보편자 속성 논쟁,
보편자 속성 논쟁의 심리 철학에서의 심리 철학적 버전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데이비슨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데이비슨과 김재건 모두가 이 논쟁을 하면서 분명히 두 사람은 합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서로 논증을 했어요. 데이비스는 자신의 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거는 개별적 사건들이고, 그리고 인과성이라는 거는 가장 근본적인 인과성은 두 개별적 사건들 사이의 외연적 관계일 뿐이다. 이 외연적 관계를 물리적 수로로, 그러니까 물리적 수로로 이제 제시를 하느냐, 그리고 법칙적으로 제시를 하느냐, 아니면은 심적인 수로를 이용해 가지고 인과적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풀어내느냐, 그 정도 차이일 뿐이지, 이거를 이 물리적으로 기술하느냐 심적으로 기술하느냐가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가 더 근본적이고, 그리고 이제 심적인 기술이 물리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심적 기술의 자율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반면 김재권 입장에서는 이 심적 속성들이, 이 물리계 안에서 심적 속성들이 구체적으로 이 속성의 차원의 인과 관계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역할을, 이 심적 속성이 역할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심적인 속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은 애초에 이제 이 심적인 것이라는 게 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층위가 다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렇게 해야지 왜 두 사람의 논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가를 이제 저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김재건 데이비슨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면은 두 사람 다 더 근본적인, 이제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더 근본적인 형이상학적 문제의 견해에서의 차이, 결국 속성 유명론과 속성 실제론의 그 차원에서 이제 갈등이 벌어졌는데, 데이비슨이나 김재건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형이상학적 입장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명시화하고 논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논쟁이 평행선을 달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데이비스는 이제 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로 끝나면은 너무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존 헤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아노말러스 모니즘, 이제 무법칙적 이론론이라는 논문에서 이 데이비슨이 속성 유명론자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지지하는 제 입장에 대해서 지지하는 논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이제 여기까지고, 자,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질문이나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데이비슨 입장을 받아들여서 정신적 속성이라는 거는 정신적 수로를 통해서 기술된 어떤 현상들이고, 물리적 속성이라는 건 물리적 수로를 통해 기술된 현상들이라서 그게 그냥 기술하는 언어의 차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러면 정신적 속성 혹은 정신적 사건에서부터 물리적 속성, 물리적 사건으로의 인과관계라는 게 어떤 범주의 오류를 범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다른 언어들인데 이 언어에서 저 언어로 갑자기 넘어가는 게 정신적 사건에서 물리적 사건으로의 어떤 인과처럼 저한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맞다면은, 만약에 이제 데이비슨 주장대로 그게 언어적 차원에서 성립하는 거라면은, 물리적인 것을 심적인 것으로 재기술하는 게 어떤 범주 오류를 범하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말씀하신 게? 아니요, 제 기술이 아니라 데이비스는 그래서 정신적인 사건들로부터 물리적인 사건으로의 인과관계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물론 엄격한 법칙적인 인과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인과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네.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정신적인 수로를 사용하는 언어와 물리적 수로를 사용하는 언어를 섞어버리는 게 아닌가, 어떤 범주의 오류를 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 일단은 그 어떤 의미에서의 범주 오류, 혹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차원에서, 그러니까 섞었으면은 이제 그게 범주 오류라는 얘기인가요? 이제 물리적인 수로랑
정신적인 수로를 이제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이게 범주 오류라는 건지 제가 지금 명확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통 뭐 자연주의의 오류라고 할 때 자연주의의 오류가 제일 많이 적용되는 예시가 그거잖아요. 그 원인과 결과를 사용하는 인과적인 언어와 그다음에 전제와 결론을 사용하는 일종의 추론적인 언어를 뒤섞어 버리면 자연주의 오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는 원인과 결과 안에서 다 얘기돼야 되고 전제와 결론은 전제와 결론 질서 안에서 다 얘기돼야 되는 건데 원인과 결론 이런 식으로 원인에서부터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이제 자연주의 오류라고 많이 지목이 되잖아요. 마찬가지 그것처럼 저도 지금 딱 구체적인 예시 자체가 딱 생각나진 않지만 정신적인 사건들로부터 물리적인 사건들을 사이에 인과적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마치 그 자연주의 오류에서처럼 정신적인 언어는 정신적인 언어 따로 있어야 되고 인과적인 언어는 인과적인 언어, 물리적인 언어는 물리적인 언어 따로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그냥 섞여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상 정신에서부터 어떤 물리적인 사건으로의 인과관계라는 거는 어떤 혼동을 발생시켜서 잘못된 어떤 언어 사용의 한 예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데이비슨 관점에서는 그런 식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데이비슨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겠지만 데이비슨 무리대로 그게 두 개가 그냥 언어적인 기술의 문제라고 해버리면 이 언어에서 저 언어로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게 가능한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일단 이제는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먼저 일단은 그 데이비슨이 이제 그 제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어떤 물리적 수로군이 있고 이제 심적인 수로군이 있고 그거를 이제 심적 이제 원래 인과관계라는 거는 이제 물리적 수로군만 있어야 되는 건데 막 거기서 이제 심적인 것들을 막 갖다 써가지고 서로를 갖다 써서 이것도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상정했던 데이비스 본인이 상정했던 의미에서의 인과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범주 오류를 저지른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네, 딱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갑자기 강아지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데이비슨 본인부터가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한다라 인과관계를 가진다. 그러니까 법칙적인 인과관계를 가진다. 원인과 결과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 심적 사건이 다른 사건을 야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인과적 상호작용이지 그것이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이제 법칙적 관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데이비슨의 이론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재기술이라는 게 정말 이제 뭔가 그 김재권이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단순히 그게 속성의 재분배가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 마음대로 재기술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도대체 최소한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아니면 내지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데이비슨이 이제 정신적인 것의 물리적인 것에 대한 수반 개념을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범주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데이비슨이 이제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이 구분 자체가 정말로 그게 이제 그 데이비슨의 반대자들이 원하는 심적인 것의 인과성을 해명하는데 충분하느냐. 라는 그 부분의 문제랑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비슨이 정신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의 동일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수반 관계라는 것이 정말로 그게 정말 그게 그 강건한 존재론적 관계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게 조금 더 핀트에 맞다고 생각해요. 범주 오류는 오히려 데이비슨이 저는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아까 그 화살표 있는 그 도식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네. 물리적인 것하고 정신적인 것 사이. 네, 여기. 네네네.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저는 지금 이 표현이 애매하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표현은 네네. 한편으로는 법칙적인 어떤 질서를 가정하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법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질서를 동시에 가정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명확하게 말하자면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데이비슨이 규정하는 엄격한 법칙 하에 있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한다라는 이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비슨은
이걸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심적 사건에서 물리적 사건으로 엄격한 법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인과적인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인과적으로 상호작용, 인과적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면은 그건 법칙 하에서 설명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원인과 결과 관계가 뚜렷해야 되는 거고, 상호작용, 그래서 인과적이라는 말을 쓰려면은 법칙적으로 설명될 수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엄격한 법칙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인과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딱 이해했어. 그러니까 김재곤 입장에서 데이비스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이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데이비슨 입장에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이제 심적 사건이 다른 물리적 사건과 이제 심적 사건이 이제 물리적 사건, 이제 물리적 인과관계 이 안에 포섭될 수 있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기술을 통해서 그 심적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이제 재기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고, 그 동일한 관계 안에서 물리적 사건과 다른 물리적 사건이 관계를 맺기 때문에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과 상호 이제 인과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데이비스 1차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 그러면은 심적 사건을 그냥 심적 사건은 재기술된 물리적 사건과 재기술의 방식으로 동일할 뿐이고, 재기술된 물리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만 인과적으로 엄격한 법칙화해서 인과적으로 연관을 맺는 거지, 어떻게 여기에다 대고 물리적 사건과 심적 사건이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게 맞다면은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게 뭔지를 나한테 보여봐라. 이제 그게 핵심인 건데, 자,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데이비슨 입장에서는 심적 사건이 재기술의 물리적 사건과 재기술 하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동일성 관계이기 때문에 재기술된 물리적 사건이 이제 물리적 사건과 이제 이제 인과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은 완벽히 똑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심적 사건이 그 재기술된 물리적 사건이 야기한 내지는 그 인과적으로 연관된 물리적 사건과 연관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봤던 이제 화성인 논증을 다시 끌어들이자면은, 어떤 사람이 화성의 생물체가 살아라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할 때 이 심적인 거에 대해, 심적인 사건에 대해서 심적인 것을 전혀 넣지 않고, 아무리 그 믿음을 그 자기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해명하려고 해도 결국 심적인 사건을 전제하지 않으면은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데이비스는 어떤 이런 믿음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그것을 어떤 이제 물리적인 걸로 재기술할 수는 있어도, 심적인 사건을 배제한 채로 그 심적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을 전달하려고 한다는 식의 심적 사건을 아무리 해도 그 의미를 완전히 대체할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심적 사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는다라는 그 발화를 했다, 입을 뗐다라는 식의 인과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법칙적으로 연관되지 않더라도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한다라는 게 반드시 그게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정말 법칙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관계만 우리가 가진다면은 우리가 대관절 어떻게 우리 머릿속이라는 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명제 태도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법칙적이지 않더라도 이제 인과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데이비스는 그렇게 논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데이비스는 본인의 이제 거의 후기 저작인 그 주관성, 객관성, 상호 주관성에서 본인의 무법칙적 이론론의 전제 중에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법칙적이어야 한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물리적인 것들 사이에서도 온전한 법칙이란 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것과 심적인 것의 차이는 다른 거에서 기인을 한다라고 그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약간 되게 논쟁적인 부분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데이비슨 이제 이론 하에서도 제가 말한 방식으로 데이비슨은 이런 식으로 논증 이제 반대 논증을 펼쳤었는데 근데 정작 데이비스는 본인의 후기 저작에서 본인의 인과관계의 법칙성에 대해서 본인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비슨 그 초기 이제 데이비슨의 초중기 입장과 후기 입장이 또 달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꼭 제가 물론 이제 데이비슨이 제가 말한 방식으로 초중기에는 이제 본인을 변호했지만 후기에 가가지고는 그냥 인과성의 그런 엄격한 법칙성 논제 자체를 포기를 틀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게 곧 데이비슨의 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예, 혹시 그 다른 분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혹시 있으실까요? 저 살짝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데이비스는 어떤 그 시적 사건들이라는 말을 그 약간 언어적인 차원에서만 적용시킨 건가요? 예, 실제론적인 차원에서만.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고 데이비스는 개별 사건들이 어떤 특정한 이제 심적이다, 물리적이다라는 성격을 가지는 걸 언어적 차원에서 성립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김재원이 되게 강하게 얘기해요. 데이비스는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이게 개별 사건으로 외적으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나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성격을 결정하는 실제적인 속성들, 그 속성들이 인과적으로 효력을 가져야 된다. 그것들이 어떤 효력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데이비스는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비스를 다른 논문에서 비판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약간 이제 그러니까 데이비슨이나 그 김재원이나 서로 가장 중요한 서로의 형이사학적 전제 그거에 대해서 둘이 좀 더 명시적으로 우리가 서로 다르다. 너의 형이사학적 입장이 틀렸다라고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안 하고 막 데이비스는 김재원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하면서 나를 비판한다. 김재원은 내 전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김재원은 역으로 데이비스한테 데이비스는 지금 내가 비판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 비판했다고 하고 있다라고 평행선을 서로 달리고 있는데 저는 결국은 두 사람이 만나는 지점이 결국 이 속성, 이 개별자를 규정하는 실제로서의 속성이라는 게 보편자로서의 속성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사람 다 그 부분을 좀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 그 부분에서 두 사람의 논쟁이 좀 약간 그 그러니까 헛돌았다고 하면 너무 센 말이고 약간 이제 교착 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채팅이 올라와가지고 아, 예, 감사하다고. 예, 저도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 다른 분들께서는 또 질문이나 더 코멘트나 뭐 하고 싶으신 거 혹시 없으실까요? 예, 그 없으시다면은 끝내기 전에 오늘 제가 앞에 약간 서론도 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1시간 채 안 돼가지고 끝났거든요. 일단 시간적으로는 좀 약간 제가 이제 짧게 좀 끄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 이제 논문에 전체적으로 안 다루고 제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제 이제 세미나의 목적에 맞게 딱 짧게 했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약간 바뀐 방식이 좀 약간 한 분은 이제 따봉을 올려주셨는데 어떠신가요? 약간 이렇게 컴팩트하게 하는 게 나은가요? 어떠신가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사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예, 채팅 올라와서
아, 예, 좋았다고. 예, 다들 반응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은 근데 약간 제가 약간 고백을 하자면은 2주차 데이비슨 논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자면 제 스스로가 이해 못한 부분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실수도 많았고 제가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빼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제가 더 잘 준비하고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다. 이게 제가 제대로 빼고 넣고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더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그 이제 더 잘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이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중요한 부분을 좀 컴팩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그 진행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 4월 20일 수요일 저녁 같은 시간에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편집되는 대로 링크 메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다.